일단 뭐 저희 쪽 암이 다 안 좋은 암이긴 해요. 뭐 췌장암도 그렇고 담도암도 그렇고 간암도 그렇고 상정은 다 안 좋은 암들인데 이제 사기인 경우 이제 다른 데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이 안 되는 분들인데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오히려 저 병의 진행이 늦춰지거나 작아지거나 해가지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더 가능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수술이 되면 일단은 운이 좋은 편이니까 어려운 수술이고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수술이지만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보통 수술은 자르거나 아니면 아예 입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저희는 있는 것도 따로 해야 돼요. 자른 데를 이제 또 이어줘야 되니까 췌장이랑 소장을 이어주고 담도랑 소장을 이어주고 이제 위랑 소장을 이어주는 거를 해야 이제 휘플 수술이 끝나는 건데 췌장이랑 소장을 이어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췌장이라는 게 이제 두부 같은데 이제 한 1에서 2mm짜리 조그만 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화제가 나오는 관인데 조그만 그 1mm짜리 구멍을 이제 소장이랑 이어줘야 돼요. 이게 소화제가 나오던 장기니까 이 바깥으로도 많이 새고 많이 녹여요 주변을. 췌장이 새는 병 합병증 제일 흔한 게 췌장이 새는 합병증인데 이게 그냥 새는 건 한 10명 중에 4명이 새고요. 수술을 하면 그 4명 중에 1명은 좀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세요. 뭐 다른 시술이 필요하거나 항생제를 오래 써야 되거나 뭐 필요하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합병증의 비율도 높고 수술 난이도도 높고 수술이 잘 끝났을 때는 나름 그 나름도 물론 좋고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수술 잘 끝났는데 환자가 잘 퇴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퇴원 얘기할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에 가시려고 할 때가 수술 끝났을 때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환자가 잘 나와서 집에 갈 때. 이제 휘플 수술 같은 경우는 저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로 얘기를 하고요. 뭐 담낭이나 간단한 수술은 수술하고 이틀 정도고 저희 과에서는 뭐 간 자르는 것도 뭐 일주일 전후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퇴원 날짜는 많이 땡겨졌어요. 회복에 대한 연구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나올 수 있을까라는 프로토콜 같은 것도 생기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더 빨리 퇴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 자체도 배를 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복강경이나 이제 로봇같이 좀 상처를 덜 내고 회복이 빠른 수술을 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빨리 퇴원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요즘 제일 핫한 수술은 복강경 휘플 수술이 제일 핫한데 수술은 배를 열어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해요 사실. 뭐가 다른 수술 방법이 새로 생겼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그 수술 코스 그대로 다 자른 다음에 췌장이랑 소장을 잇고 담도랑 소장을 잇고 이제 위랑 소장을 잇는 과정을 똑같이 하고요. 이제 수술 기구가 좀 발달되긴 했어요. 복강경 수술 기구가 이제 되게 작은 꼬매야 되는 작은 실도 잡을 수 있는 니들 홀더라고 하는데 니들이 이제 바늘이고 홀더가 이제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직을 이제 가르는 가위 같은 모양이 있는데 배를 열어서 할 때는 그게 이제 복강경 기구로도 비슷한 게 생겼고 그다음에 에너지 디바이스라 그래서 피가 안 나고 이제 살을 자를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그런 게 개발이 되면서 이제 복강경 수술이 좀 더 가능해졌죠. 휘플 수술도 복강경이. 수술 방법이 갑자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훨씬 길어요. 휘플 수술 같은 경우는 보통 배를 열어서 하면 한 대여섯 시간 보통 얘기를 해요, 평균. 근데 복강경은 그것보다 좀 더 걸리는데 덜 만지고 덜 건드리면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덜 만지는 게 확실히 더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 복강경 수술하고 환자가 더 빨리 퇴원하는 이유가 물론 상처가 작으니까 빨리 움직이고 그런 것도 있고요. 상처가 조그마니까 덜 아파해서 빨리 움직이고 빨리 돌아다니고 심호흡도 더 잘하고 심호흡을 잘해야 되거든요, 수술하고 나면은. 폐가 이렇게 전신 마취라면 이제 기도 삭관을 하게 되고 이제 인공호흡을 했다가 인공호흡기를 떼면은 본인이 스스로 쉬면서 폐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잘 못 늘어나요. 심호흡을 안 하면. 이제 폐가 짜부러진 상태로 있으면 이제 고인물에 뭐가 생기듯이 폐렴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심호흡 이건 폐렴 때문에 하는 거고 걷는 거 이거는 이제 딥베인 스럼보시스라 그래서 심부정맥 혈전증
이것도 있고, 환자들이 사실 본인들이 직접 신경 써야 될 건 이 두 가지 말고는 크게 없고, 나머지 이제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이제 췌장액이 새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그게 일단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담즙도 셀 수 있고, 그다음에 위랑 꼬매준 데도 셀 수 있고, 꼬매준 데는 다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꼬매준 데는 다 셀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피가 날 수도 있고, 출혈, 새는 부위에서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농양이 생길 수 있고, 위랑 이제 소장을 다시 이어주면은 잘 안 움직여요, 위가. 그리고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위 배출 지연이라 그러는데, 먹으면 이제 토하거나 아니면 계속 얹혀있는 느낌이 있는다거나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잘 회복이 되고 크게 문제가 없는지를 제가 계속 보죠. 그거에 따라서 뭔가 생기면 그거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주죠. 일단은 수술을 할 때는 무조건 100%잘 됐다는 확신이 있어야 끝내야 되는 게 맞고요. 수술이 잘 안 됐다는 불안함이 있으면 그건 수술을 끝내면 안 돼요. 수술이 잘 됐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가 좀 많이 영향이 있어요. 좁은 장소에서 수술하기는 더 편해요, 로봇이. 조그만 공간에서 각도를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죠. 기구가 조그마니까. 로봇 수술로 할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췌장이랑 소장을 이을 때 아까 1, 2m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차이는 없다고는 돼 있는데 조그만 부분을 수술할 때는 로봇이 확실히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개복 수술하면 대부분 그 다음날 아침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못 움직이겠다 그러고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조금만 움직여서 막 아프니까. 근데 복강경으로 이제 하거나 이제 로봇으로 수술을 끝낸 분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앉아 있어요. 일단 앉아 있고 말을 잘하고 뭐 걸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그게 나이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 수술했던 게 복강경, 85세 할아버지를 이제 복강경 휘불 수술을 했었는데, 나이가 많으시고 기저질환이 좀 있으시니까 수술 시간을 줄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수술이 길더라도 이렇게 해가 잘 끝내서 좀 회복이 빠르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복강경으로도 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복강경을 했는데,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멀쩡하게 앉아서 고맙다고 얘기하니까 좀 확실히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환자가 자부심이 생겨요, 본인이. 나는 좀 어려운 수술 받았다, 더 좋은 수술을 받았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개복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배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복강경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본인이 생기면서 더 잘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 위에 선생님들이 했던 것 중에 좋은 거를 이제 배운 건데, 괜찮습니다, 내일 태어나세요는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일단 많이 들어줘야 돼요. 먼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오늘 어떠세요? 아니면 뭐 괜찮으신가요? 라고 먼저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부터 물어봐가지고 환자가 쭉 모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는 이제는 안 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와 의사가 병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의견도 항상 얘기를 하면서, 환자분이 수술을 받을 각오가 없으면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수술을 하죠. 난 잘 모르겠고 선생님한테 맡길게요. 그러면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신 잘 봐야죠. 그러니까 환자들이랑 납부가 깨지는 거는 설명뿐만 아니라 그 시작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까지 환자한테 얼마나 가서 잘 봐주느냐, 뭐 잘 설명을 해주느냐, 이게 제가 스텝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시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전공일 제가 배운 게, 제 위에 과장님은 본인이 다 하셨어요. 상처 소독도 본인이 하시고 이제 뭐 관장하는 것도 본인이 가끔은 해주시고 환자한테. 제가 막 이제 옆에서 회전 돌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관장을 하겠다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더니 저를 막 혼내요. 왜 네가 하냐고. 본인이 직접 해줘요. 그럼 환자랑 납부가 훨씬 더 좋아지고, 이 사람이 나를 최대한 열심히 봐줬구나라는 걸 환자가 안다면,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그냥 이런 게 생길 수 있지만 다 방법은 있고 치료 방법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수술 받으시라고
예. 가끔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어볼 때가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선생님 가족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만약에 부모님이면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걸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요, 실제로. 환자한테 그러니까 환자 그렇게 보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선택으로 하고 치료를 하고 있고 모든 수술을 다 최선으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환자한테 좀 더 포커스를 더 맞출 수 있고 환자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검사나 뭐 이제 입원이나 이런 거에 부담이 전혀 없어요. 검사도 바로 당일날 웬만하면 저는 하려고 하거든요. 환자가 또 오기 힘드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입원이나 퇴원도 이제 좀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도 무조건 퇴원하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변에서 아픈데 그냥 퇴원하라고 막 그런다고. 근데 저희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환자가 원하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퇴원하는 게 더 고민이 되면 이제 퇴원을 얘기를 하는데 아픈데 억지로 퇴원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퇴원의 기준은 저희는 되게 간단한데 안 아프고 잘 먹고 이제 대변을 잘 보면 집에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을 해야죠. 본인이 스스로 밥을 먹고 큰 문제가 없고 잘 걸을 수 있고 대변을 잘 보고 그게 되면은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저희 과만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과는 저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거든요. 호스피스 완전 말기 며칠 안 남은 분들 또 입원을 시켜서 그냥 봐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끝까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게. 휘플 수술이라는 게 외과 수술의 꽃이라고 해요. 제일 난이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수술이 있으면 보고 싶다라는 것도 있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결국 이제 간담체를 선택하게 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재밌어요. 난이도가 높고 다양해요. 항상 같은 수술이 별로 없어요. 환자 케이스마다 뭔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게 있고 그때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정형화돼 있지 않은 면이 다른 분야 수술에 비해서 많아가지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전공의 때 1년 차에 제가 치프를 했거든요. 2, 3, 4년 차가 없이 전공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전공 1년 차 때부터 이제 모든 수술에 항상 들어가고 계속 당직을 서고 그때는 퐁당당 이래서 이제 이틀 연당 쓰고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그래서 경험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경험이 지금 전공의들에 비해서 훨씬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간담체 수술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맹장 충수돌겸이나 뭐 이제 담낭을 떼거나 응급수술 뭐 어디가 찔려서 왔다거나 아니면 대장이 터져서 왔다거나 이런 수술을 전공의 때부터 쭉 해봤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의 수술을 빨리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많이 하게 됐죠. 일단 뭐 저희 쪽 암이 다 안 좋은 암이긴 해요. 뭐 췌장암도 그렇고 담도암도 그렇고 간암도 그렇고 상정은 다 안 좋은 암들인데 이게 진단을 받고 나는 죽을 병이니까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래라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세요. 생활이. 치료를 받으셔야 생활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환자들을 봤을 때 뭐 이제 사기인 경우 이제 다른 데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이 안 되는 분들인데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오히려 저 병의 진행이 늦춰지거나 작아지거나 해가지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더 가능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수술이 되면 일단은 운이 좋은 편이니까 꼭 수술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환자한테 얘기하는 게 100% 낫습니다라는 얘기는 못 드리지만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가능합니다라는 건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완치를 목표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수술 보통 제가 권유 드릴 때는 어려운 수술이고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수술이지만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